네, 현재 시간 3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상승 전환에 성공했던 코스닥은 다시 또 약보합으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 오락가락한 시장, 힘이 없는 시장인데요. 이 두 분은 어떻게 오늘장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연관 차장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듯 했는데 다시 또 좀 밀리고 있어요. 장 마감하기 전에 빠르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시장 정리도 해드려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드래곤플라이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오늘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18%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ENM과 맞손을 잡으면서 이 콘텐츠 시장에서 큰 백을 얻고 등 뒤에 얻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에 오늘 투자자분들이 좀 대량의 매수를 보인 것인데요. 동전주였다가 1,00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두 분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 주시죠. 반등세에 대해서는 OX로 나뉘어졌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은 X 의견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좀 걸리세요? 좀 시총이 작은 게 걸리세요? 아니면은 오늘 일단 이슈 속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매도하고 가자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다 걸립니다. 네, 일단 드풀이라고 그러죠. 네, 네. 드래곤플라이를 볼 때 이번에 CJ ENM과 협약을 맺은 게 거기 숫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보니까 뉴스 중에 국내 컨텐츠 산업이 얼마인데 그 중에를 뭘 담당한다라는 거는 그냥 앞으로의 숫자에 불과하고요. 146조 콘텐츠 시장 노린다 막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들썩거리는 것 같은데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드래곤플라이 하게 되면 예전에 인기 있었던 FPS라고 합니다. 총싸움인데 이게 스페셜 포스라고 있습니다. 한때 제가 젊었을 때 네, 그때 유행하던 게임인데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옛날 이야기니까 안 하지 않을까요? 저기요. 네. 네. 근데 그 IP를 가지고 이번에 CJ ENM과 같이 협약을 해서 게임, 웹툰, 드라마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드라마면은 거의 이제 전투 드라마겠죠. 비용 엄청 들어갑니다. 이런 쪽은. 근데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기대감은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기획을 한 기획안이 좀 뚜렷하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뭔가 작가들을 데리고 구성하고 이제 뭘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드래곤플라이어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의 위축세와 함께 거기서 새로운 게임에 대한 그리고 또 어차피 게임 업체다 보니까 그거를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쪽이 아직 보이지 못한다는 쪽에서는 솔직히 좀 부정적이고요. 특히 차라리 그냥 오늘 M게임처럼 네. 지금 나이트 온라인이 북미에서 가서 서버를 늘리면서 성과를 내는 정도 그 정도면 주가의 상승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아직 하겠다가 더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가의 판단은 아직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관 선생님은 O를 주셨어요. 네. 드래곤플라이, 그래도 이런 이슈라도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보자라는 걸까요? 어떤 면일까요? 글쎄요. 일단 내용은 네. 김민수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거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OX는 여기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살 수 있는 자리는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조금 더 빠져서 다시 한번 900원대를 터치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최근에 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거의 바닥이에요.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에도 이렇게 2020년도와 지금 수평선을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튈만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게 MOU입니다. 그리고 CJ ENM도 제 앞가림을 잘 못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이 과연 MOU만 체결한 상태에서 드래곤플라이를 끌고 갈 수 있을까는 좀 우려는 되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강한 상승 흐름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문화 교류 중국과의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 스페셜 포스, 저도 했었던 게임인데 아직도 인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일봉을 뚫어야 되는 자리는 있습니다. 1,200원 돌파가 오늘도 시도했다가 일단 무너졌어요. 근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으로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뉴스에 대한 해석은 두 분 다 같지만 사연관 차장님이 O를 주신 건 현재 구간에서 내가 조금 더 수익 혹은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할까라는 관점에서는 O, 조금 더 열려있다라는 면에서 O 의견 주셨습니다. 스페셜 포스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스페셜 포스를 했던 두 분과 정과가 혹시 전 스나이퍼. 역시 네. 통합니다. 통합니다. 둘 다 이렇게 팡 하고 싶은데 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한항공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저희가 진에어를
방송 초반에 다뤄본 적이 있어요. 일단 뭐 중국의 리오프닝 이야기 오늘도 또 완화 방침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주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항공하면은 뭐 대한항공 아니겠습니까? 두 분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보실 건지 의견 주시죠. 오로일치가 됐습니다. 뭐 항공통제계 사업협력의 주가 비상할까라고 타이틀을 달긴 했지만 사실 저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 뭐 중국의 리오프닝 분위기잖아요. 네. 오,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이번엔 정말로 이 횡보장 사실 이 25,000원에서 3만 원 사이가 정말 대한항공 주주분들에게는 맞아요. 지옥 같은 가격대거든요. 네. 이거 털어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번에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보시는 것처럼 뭐 일봉상의 매물대가 지금 26,000원 부근에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8월, 9월 계속 못 들었던 지점입니다. 그리고 11월 들어와서도 중순에 또 막혔던 지점이죠. 이런 식으로 저항대가 굉장히 강한 지점인데 이번에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요. 최근에 일단 투자 동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위주로 계속 지분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 외국인들 지분을 안 줄였습니다. 계속 늘리고 있는 형태에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기관들도 이런 중국 쪽의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일단 일본은 열렸어요. 무비자가 열려 있는데 중국 쪽은 조금 더 속도,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손 치더라도 일단 항공화물이 조금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피크아웃은 찍을 것 같은데 이걸 커버할 만큼 여객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말씀드렸죠. 앰비밸런트라고 해서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 소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비즈니스석 이상이 거의 전석 매진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도 기저효과로 분명히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객단에서 이번에 한번 보복 소비를 강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객 최초에 떠나는 것부터 일단은 비즈니스석 이상으로 끊어서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이번에는 26,000원 매물대가 돌파가 되면서 32,000원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대한항공 두 분 모두 오 주셨고요. 오늘 또 크게 올랐다가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이 종목 마감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는 ST큐브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는 1% 내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오른 이유는 똑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ST큐브의 장점으로 봤던 면역항암제, 면역관문 억제제 혁신 신약인 넬마스토바트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오른 이유를 보니까 뭐 명칭이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뭐 또 다른 효능이라던가 뭐 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명칭이 확정됐다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였는지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 주시죠. OX 나뉘어졌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정말 이거 명칭 확정돼서 오른 거예요? 아니면 뭐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명칭 확정됐으니까 올라야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아무 의미는 없는데요. 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한다. 또 이제 다가왔죠. 항상 1월 달이면 두 개의 행사, CES랑 JP모건 헬스케어. 거기 우리 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 부각을 받았었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면역관문 억제제 넬마스토바트 발음 되게 잘하시네요. 네. 이건 한 10번 읽었습니다. 네. 예, 근데 넬마스토바트. 예, 그거요? 네. 네. 그게 일단 이 명칭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신약 뭐 저희가 보통 얘기하게 되면 확정되기 전에 뭐 HA130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확정이 되기 시작을 해야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효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방을 할 때 이제 의사분들께서 막 갈겨 쓰시죠. 근데 다 알아봅니다. 네. 이런 약어가 아니라 이런 명칭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신약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쪽도 표명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에 1월 달 중에 임상 일상이 끝난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임상 일상 끝난 거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상용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1월 달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움직인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거기서 굳이 지금 갖고 이거를 그때까지 변화를 지켜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그때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번에 사용가 사장님은 오해요. 이것도 네. 그러면은 그냥 지금 가격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지금 좀 애매한데요. 아, 아까 지금도 제가 오기 전에는 네. 그래도 121선 지지는 받겠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어요. 그 당시에도요. 네.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현재가가 지금 121선 밑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어요. 윗꼬리가 상당히 길고 이런 상황들인데 만약에 종가상으로 이걸 지지받으면서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파동들 계속 121선을 지지받아왔던 파동들에 의해서 한 번 더 튀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은 아까 이제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하고 똑같고요. 다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121선을 지지받고 끝나느냐 아니면 정말로 이게 지지받지 못하고 오히려 음봉에다가 121선 훼손되고 끝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견을 지금은 세모 혹은 X로 좀 네. 교체하겠다. 의견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오늘장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센스 있네. 아모센스인 것 같고요. 어느 플러스는 무슨 플러스인 것 같아요? 애니 플러스입니다. 애니 플러스네요. 두 분. 그러네요. 네. 혼자 죽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같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요즘 김민희 대표님 너무 실망입니다. 제가 지금 다 맞추고 있어요. 최근 며칠. 네, 열어볼게요. 아모센스 애니 플러스. 아모센스를 지금 봐야 되는 이유. 오늘 마감에 이 종목을 탁 고르신 이유 무엇입니까? 네, 일단 무선 충전 관련된 쪽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근데 아직 뭐 차량용 관련된 전장용 쪽은 아닙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뭐 웨어러블 쪽이다 보니까 좀 작은 기기 쪽이죠. 근데 그쪽에 무선 충전 차폐 시트 그리고 또 무선 충전 모듈 이런 쪽을 어떻게 잘 키워서 이제 자동차용 무선 충전으로 나가면 딱 좋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그 관련된 쪽에 대한 기술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확대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부각을 받는 게 UWB라고 합니다. 이게 울트라 와이드 밴드. 네, 이쪽은 앞으로 이제 블루투스를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블루투스가 보통 저희가 많이 쓰죠. 대표적으로 뭐 요즘은 TV에도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보는 이런 쪽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위치라든가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졌고요. 보안도 강화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성장하면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통신 모듈의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를 앞으로는 또 전장용 쪽에서도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벌써 출하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내년 실적들이 이게 잡히기 시작하게 되면 의외로 빠른 성장을 확인할 것이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을 높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무선 충전 쪽과 이 UWB를 가지고 뭔가 좀 변화가 나오는 실적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쪽인데 그동안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안 좋다가 특히 아모텍에서 분사하고 나서 약간 스마트폰 쪽에 연관되는 쪽에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재미는 없었는데 네. 내년에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 특히 매출이 내년에 한 800억대 이상으로 가게 되면 올해보다 한 20-30%는 더 늘어나는 쪽이죠. 이렇게 됐었을 때 실적에 대한 변화를 기대한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추세는 유지되는데 아직 뭐 강하지는 않지만 뭔가 트리거를 보여준다. 그러면 한번 탄력은 보이지 않나라는 쪽에서 지금 가격대 정도 14,500원대 전후로 해서 진입하는 전략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지단 박스권은 뚫어야 되기 때문에 17,500원대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네. 아모센스를 저희는 첫 번째 종목으로 마감을 사보겠습니다. 무선 충전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볼까 좀 고민한 끝에 아모센스라는 종목을 발굴해 봤고요. 두 번째 애니플러스입니다. 이 회사는 네. 어떤 회사인지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이건 아마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다들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실적 좋은 미디어주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정말로 바닥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애니플러스, 대원 미디어 이런 두 종목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어떤 흐름 변화와 더불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11월 21일에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말씀드린 이후로 50%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목표가 4,000원 잡았는데 일단 일봉상에서 4,500원 윗골이 달리고 목표 달성은 그때 했습니다. 1차적으로 했는데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애니플러스 방송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VOD하고 극장판 애니메이션 이런 쪽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회사가 전시 이벤트 쪽에서 새롭게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같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2분기에는 일시 적자를 냈어요. 근데 3분기에 다시 한번 바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바로 흑자 전환과 더불어서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31%예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 IP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효과들이 결국에는 영업이익률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OTT한 콘텐츠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OTT들은 작품을 받아가기 위한 부분들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일단 OTT가 열려 있어도 볼만한 작품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자회사 플러스 미디어 네트워크스 아시아라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동남아 이런 쪽으로 본격적인 OTT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영업이익률은 더 놀라워요. 40%를 달성을 했습니다. 선진국, 미국이라던가 유럽 이런 쪽들 물론 가입자 수는 많아요. 근데 성장하는 시장은 동남아다. 라는 걸 수치로서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에는 블루아카이브, 두터운 팬층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보유 IP하고 협업하는 부분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 최근에 인수한 라프텔 실적이 또 4분기부터 온기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M&A도 차곡차곡 해나가면서 자회사들의 실적이 쌓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매수가하고 목표가 다시 한번 설정하겠습니다. 매수는 3,800원. 11선이죠. 11선 부분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500원. 윗꼬리가 달렸던 부분 최근에. 그리고 만약에 그것까지도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2차 목표가로 5,2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플러스의 목표 주가는 4,500원, 순저가는 3,800원 매수가에서 10% 마이너스 이내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니플러스 그리고 아머센스 두 가지로 오늘 마감에 저희는 눈여겨보겠고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챙겨봐야겠죠. 계속 시장이 이렇게 오를 때 오르지 못하는 거는 수급의 공백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외국인 기관 어땠는지 외국인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먼저 롯데케미칼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화학주 별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갑니다. 증자를 한다고 해도 올라가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롯데케미칼도 직전 장중에는 고점을 돌파를 했었죠. 그런 상황 쪽에서 아마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 정상화에 따른 기대감들이 실적이 안 좋아도 서서히 반영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인데 이를 쫓아가게 되면 꼭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관망 좀 하고 다시 눌림목 흐름들 체크하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대한항공은 앞서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특히 외국인들 수급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쪽에서 뭔가 어떤 박스를 돌파를 하기 위한 모멘텀들이 외국인 매수와 함께 좀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도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매도하는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LG전자가 먼저 눈에 띕니다. LG전자는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렸죠. 애플카 그냥 팔아라. 네, 이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당연히 또 애플카 실체도 모르는데 또 이번에는 애플카가 또 나오는 게 연기됐다.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뉴스에 따라서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LG전자의 지금 본업이 가전 쪽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 나머지 성장 동력을 가지고 계속 주가에 들었다 놨다 하는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들었다에 파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성 SDI 매도세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배터리 3사 쪽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가는 선전하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주요 매도 종목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기관 쪽의 매수 매도 볼게요. 좀 특징적인 면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페노션 기관에서 좀 많이 사고 있어요. 일단 한진칼의 지분을 늘렸다라고 하면서 일단 제가 예전에 HMM이 좀 안타까웠던 게 해운 쪽에서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어떤 정부의 지분이라던가 이런 관계 때문에 M&A 행보로 활발하게 돈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는데 그걸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페노션이 아무래도 이런 항공사업 쪽으로 해서 화물 진출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예측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의 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항공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기관 쪽에서 13만 주 가까운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한화투자증권도 11만 주, 그 밑으로는 이제 카지노 관련주 사고 있죠. GKL을 8만 4천 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TYM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자율주행이 글쎄요, 완벽한 3단계 이상의 시스템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자율주행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카메라라던가 렌즈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앞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레이더, 라이다 다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5G가 구축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넥티드카 시스템이 연결이 돼야지만 완벽한 자율주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5G 구축이 아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주행 거리가 빅데이터로 쌓이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만 변수가 있는 환경들을 얼마나 빠르게 포착해서 차와 소통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게 논과 밭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거기에서 뭐 거칠 만한 변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입력해 놓은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 농기계에서 오히려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낮은 단계로 적용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이런 투심을 좀 자극하는 것 같고요. 매도하는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늘 다울투자증권을 76만 주 이상 매도하네요. 굉장히 좀 가파른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 캐피탈 이런 쪽의 부분을 조금 떼어내서 이제 매각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도 14만 주 가까이 매도하고요. 삼성전자도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외국인도 삼성전자 같이 양매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접근해야 될 타이밍은 전기전자 반도체 종목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한화솔루션도 10만 주 정도의 매도세가 조금 출현이 되고 있네요. 일단은 뭐 여기 일봉상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5만 4천 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박스권 찍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매도 또 어디에서 사야 됩니까? 우리 기다려야죠. 4만 6천 원 오시면 또 사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은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55%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0.23%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장 후반에 나온 중국의 이제 방역 조치 완화 때문에 사실 홍콩 증시라던가 아시아 증시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더 크게 올랐거든요.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려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코스닥이 하락세를 더 보여줬습니다. 장중 하락 전환하고 말았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